안녕하세요.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승진하고 생일이 겹쳐가지고 은사님들한테 좀 대접하느라고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화당 2024년도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냈던 부통령 후보가 39세의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제임스 데이빗 밴스로 결정이 됐고, 이 밴스를 정치적으로 키워주었던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이서 차린 벤처캐피탈이 3년 전에 럼블이라고 하는 유튜브 대학만 말씀드렸죠. 보수계통 유튜버들이 잘려서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그 사이트, 여기에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분을 상당히 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저도 비중을 좀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실리콘밸리의 마쿠 쩐주들과 2024년도 트럼프 진영 미국 대선 배후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언론보다 깊이 있는 정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JD 밴스의 배후에 페이팔 마피아 대장 피터 TL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에 이분이에요. 독일계 이민자이고, 왼쪽이 JD 밴스죠.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벤처 캐피탈이 한번 성공을 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도 하지만 엔젤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을 차려서 수많은 회사에 돈을 대곤 합니다. 페이팔로 돈을 수조 원 벌었던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돈을 댄 회사가 보면 유튜브,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라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프로페셔널, 구인 구직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스페이스X, 옐프라고 이제 그 음식점, 숙소 리뷰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페이팔로 성공했던 그 창업진 그룹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3인방이 있어요. 그게 피터 틸, 그 다음 일론 머스크, 그리고 데이빗 섹스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페이팔 팔고 나서 다시 차린 회사들이 테슬라, 유튜브, 링크드인, 옐프 이렇게 됩니다. 링크드인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10몇 조 원인가에 인수가 됐어요. 한 10년 전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벤처 투자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낮은 성공 확률을 갖고 있지만, 성공을 할 경우에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의 자금 회수가 가능한, 이런 거를 이제 롱테일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창업자 그룹이 돈을 너무나도 천문학적으로 벌기 때문에 마쿠의 쩐주로 등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페이팔 마피아가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데이빗 섹스 요 3인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피터 틸은 독일계 이민자이고, 밑에 일론 머스크와 데이빗 섹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케이스예요.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로부터 파생된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테슬라 마피아라고도 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스볼트, 루시드 이런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실리콘밸리의 황태자들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진영의 이념적 후계자를 밀어주기로 선택을 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주 심각한 말씀 드리기 전에 피터 틸 관련주는 팔란티어라고 이제 아시죠?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주가가 이제 22년 12월에는 6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28불, 29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그 피터 틸이 마가와 접속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가 퍼지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 수주가 조금 늘면서 회복을 했는데, 여기는 군사, 육해공군, 정부 금융기관 이런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큰 프로젝트를 3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고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배트맨 보시면은 이제 고담시티가 범죄자들로 들끓고 있는 그 활동의 배경이 되는 도시죠.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 번 확인하실 거지만 피터 틸은 반지의 제왕 찐팬인 것 같아요. 일단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이
여러분들 보시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사루만이 처음에 다루었던 천리안 구슬, 요 사우론 눈처럼 생겼죠. 이게 그 호빗 중에 피핀이라고 간달프 따라다니던 애가 요거를 몰래 이렇게 얻어가지고 괜히 잘못 손댔다가 위치 다 발각되고, 요게 이제 천리안 구슬을 팔란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팔란티어라는 게 원래 시작했던 그 고담 서비스, 이게 뭐냐면 미국이 9.11 테러 이후로 민간 사찰 기능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PC 쓰는 데이터 다 정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는 구라예요. 요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테러 위협을 사전에 감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고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요 천리안 구슬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붙였겠죠. 어쨌든 팔란티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JD 벤스 현재 부통령 후보하고 피터 티엘이 무슨 관계냐, 이거를 피터 티엘의 어떤 성인기, 성장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JD 벤스는 엄마가 이제 마약 중독자였고, 원래 그 셋째 아버지, 엄마가 시집을 3번 갔어요. 그래갖고 그 셋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는데, 실제 양육은 할머니가 해줬다 그럽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힐빌리 엘러지 말씀드렸죠.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촌놈 애가 슬플 애와 노래 가짜를 써서 자신의 어떤 불우했던 성장 과정, 흙수저에서 이 사회의 어떤 건실한 구성원으로 자라났던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은 건데, 넷플릭스에 영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고, 트럼프의 이념적 후계자인데 나이가 굉장히 젊죠. 그래서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도 지금은 조금 많이 덜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 엄마가 마약 중독이고 시집을 3번 갔고, 할머니가 실질적으로는 양육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해병대로 입대를 해서 이게 해병대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대 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 미국에서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학비, 장학금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예일대 로스쿨로 갔어요. 엘리트 코스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인도계 여성분하고 우샤 벤스라 그러죠. 우샤하고 결혼을 2014년에 해서 애가 2인가 3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2016년에 로스쿨 졸업하고 13년에 했을 거예요. 요 힐빌리 엘러지를 써가지고, 이게 러스트벨트의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을 자신의 인생을 빌어서 말한 책이라서 전국구 히트를 칩니다. 이 해에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죠.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근데 2013년 졸업 후에는 어디 존 코닌이라는 어디 또 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년에 요 책이 대박 터지고 나서 피터 틸이 이분을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미스릴 캐피털의 임원으로 바로 뽑아줍니다. 이제 정치적인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피터 틸이 반지의 제왕 광팬이라는 게, 미스릴이라는 게 이제 판타지 소설계에서는 그 프로도가 그 빌보 베긴스한테 받았던 그 갑옷 재질이 미스릴이죠. 요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죠.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틸하고 잠깐 있다가 2017년에는 스티브 케이스라고 하는 분의 Rise of the Rest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요 운동이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의 벤처 업계는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보스턴, 보스턴 쪽은 바이오 쪽이 많았고, 이쪽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이제는 이들 지역 말고 지금 플로리다하고 텍사스가 많이 뜨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텍사스로 본사를 다 옮겼고, 이게 나머지를 또 한번 부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스타트업 그 정신의 확산 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스티브 케이스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그냥 벤처 캐피탈의 레전드다.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게 그 미국 혁신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보여졌던 트럼프 대신에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게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거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면 영주권 준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인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문제 삼지 않는데 이분도 조금은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분이 2016년에 그 The Rise of the Rest 정신을 밝히는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실리콘밸리 뉴욕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벤처 혁신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 내륙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다가 2019년에는 스스로 나르야 캐피털이라는 거를 창립을 해요. 이거의 쩐주들이 역시 이제 피터 틸하고 에릭 슈미트, 마크 앤드리슨,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벤처의 레전드들이 다 돈을 대줬는데 여기도 보면 나르야라는 게 여러분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절대 반지 말고 그 밑에 반지들. 그래서 간달프가 나중에 받게 되는 게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불의 반지가 있어요. 이 불의 반지 이름이 나르야입니다. 계속 나오죠. 이 팀이. 일단 여기 J.D. 벤스가 만들었던 나르야 캐피털에 돈을 댔던 3인방, 핵심 3인방 중에 에릭 슈미트는 구글 공동 창업주예요.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기획자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배후의 브레인입니다. 지금은 유전자 정보 이런 거 첨단 바이오 쪽에서 그 첨단 바이오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제재하는 법안 배후에 에릭 슈미트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네, 마크 앤드리슨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전에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하셔가지고 떼돈을 버신 분이고 벤처 캐피탈 중에 거의 가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A16G. 요게 이제 동업자가 호로위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요 회사 이름이 앤드리슨 호로위츠. 그 사람 2명 이름을 딴 건데 이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그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양 끝 글자가 A하고 G인데 그 가운데에 알파벳이 16개 들어간다 그래서 A16G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리콘밸리 매그니피선트 7의 초기 투자에 거의 다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크 앤드리슨 선생님은 살아있는 벤처의 전설이다. 근데 이분이 J.D. 벤스한테 돈을 태워준 거라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어쨌든 그 나르야 캐피털, J.D. 벤스랑 피터 틸, 에릭 슈미트랑 마크 앤드리슨이 돈을 태운 요 회사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좀 흥미로워요. 첫 번째가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저번에 ETF 투자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공식이 최고의 수익률을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운용사들이 주요 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해가지고 정치권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업 이사회에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캐페 모델에 따른 ETF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수익성으로만 판단해서 펀드를 굴리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스트라이브인데 요게 이제 또 주요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였던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가 창립한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죠. 보수 쪽, 그 금융하고 정치 그쪽 인물들이. 이분도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두 번째로는 럼블입니다. 유튜브의 대항마. 지금은 뭐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적지만 성장률은 좋아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2021년 5월 기사인데요. 피터 틸하고 벤스가 나르야 벤처캐피탈 자금으로 럼블 투자를 단행을 했고 작년에는 페이팔 마피아 중에 또 핵심 한 명인 남아공 이민자 출신 데이비드 섹스가 럼블 이사회로 합류를 했어요. 럼블은 이제 나스닥 이미 상장 종목이고 스펙 경로를 통해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보통 자기들이 지분을 더 갖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할 때
벤처 캐피탈에서는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그런 보유 지분 자료는 못 찾았는데 아마 이사회에 합류한 걸로 봐서는 아직 럼블을 더 띄울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데이빗 섹스도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이에요. 공동 창업 그룹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이분이 엔젤이랑 벤처 캐피탈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성공했던 회사들이 에어비앤비 다 아시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다음에 럼블도 있고 최근에 상장했던 그 우리나라 DC 같은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도 투자를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입니다. 이따가 이분과 피터 틸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도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마가 JD 벤스에 탑승을 했는지. 어쨌든 다시 벤스 의원 얘기로 돌아오면은 2022년도에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상원 의원 레이스 할 때도 피터 틸이 수백억 원을 개인 돈으로 쏴준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원래 트럼프 욕하다가 never 트럼프라 그랬거든요. 근데 피터 틸하고 2020년인가 2021년에 트럼프 저택 있죠. 플로리다에 마럴라고에 다녀온 다음에 트럼프 빠두리로 변신을 했어요. 아마도 야, 큰 틀에서는 너 러스트벨트 사랑하고 제조 부활하는 이런 거가 트럼프 마가 운동하고 같은데 이렇게 대중적 지지를 얻는 트럼프하고 반대 삐딱선 타지 말고 일단 너 당선되고 봐.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괜히 어디 가서 개소리 하지 말고 혼자서 트럼프한테 붙어서 한 자리 해. 요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피터 틸과 그 배우 쩐주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공통으로 투자했던 럼블의 주가는 22년에 한 14불 넘었다가 지금 한 6.5불, 지금 한 8, 9불까지 가다가 지금 좀 내려앉았는데 안 좋은 상황이죠. 시가총액은 지금 1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구글 시가총액의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밸리와 미국 정계의 실력자들이 JD 벤스와 럼블에 베팅을 했다. 럼블이 과연 트럼프 당선 시에 상승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본인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샤이보수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가를 접수 혹은 마가와 융합하려고 한다.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에 매달 4,500만 달러니까 600억 원을 싸준다 그러죠. 왜 그럴까? 지금부터 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4년에 피터 틸, 요거 되게 벤처업계나 투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책인데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제로 투 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그 세상에는 혁신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피터 틸에 따르면 하나는 만약에 세계 최초의 승용차 세단이 나왔다. 그럼 일본에서 뺏겨가지고 캠리를 낸다든지 현대에서 뺏겨서 소나타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제로 투 원 혁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초로 세단을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혁신을 제로 투 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혁신만이 진정한 세계의 진보와 거대한 부를 가져다 준다. 약간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념적 성향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 중에 스탠포드 대학 소속의 후버 인스티튜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피터 로빈슨이라는 사회자가 진행하는 Uncommon Knowledge, 흔하지 않은 지식이라는 프로에 피터 틸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칭 르네상스맨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보수가 맞아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그 피터 틸도 독일계 이민자 출신이고 일론 머스크하고 데이빗 섹스도 남아공 이민자 출신인데 이분들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얘기지만 이제 남아공에서 이민을 왔다는 얘기는 부모님들이 아파르트하이트 이후에
흑인, 뭐 만델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제 토착민들이 다시금 국가 정권을 잡고 이런 과정.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패한 군벌들이 다시금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어떤 선동정치, 뭐 어떤 뭐 극좌적인 이데올로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흑인 노예 배상금 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조금 그쪽하고 아예 관련이 없을 수는 없다. 지금 미국이 아무나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이 시스템, 사회, 문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로 피터 틸은 돈을 많이 벌어서 파운더스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초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안두릴은 첨단 군사 기술 업체인데, 리프트는 그 우버의 대항마죠. 그 차량 공유 서비스, 그다음 페이스북,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음악, 그 스트리밍 사이트고 뉴럴링크,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건데, 안두릴이라는 이름이 또 특이해요. 또 반지의 제왕이에요. 안두릴이 이거를 날실이라고도 하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이 그 미나스티리스로 로한 기마 군대와 진군할 때, 그 과거에 저주받은 군대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곤도르 왕의 적통 후손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은 요 칼이 있었어야 돼요. 요거를 그 엘론드가 다시 재련을 해가지고 갖다 줘서 딱 이렇게 뽑아서 보는 그 장면인데, 요 칼이 안두릴이에요. 되게 재밌죠? 어쨌든 피터 틸은 공식적으로 지금 보수주의 리버테리안이라고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 피터 틸하고 데이빗 섹스가 다양성이라는 미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 커버인데, 지금 미국에서 작년인가? 그 affirmative action, 뭐 미국 대입이라든지 소방관, 경찰관 뽑을 때 흑인 쿼터제가 공식적, 원리적으로는 폐지가 됐죠, 지금. 트럼프가 그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 Judges, 재판관들을 바꿔버리면서 벌써 30년 전부터 지금 인종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우대 정책, 그리고 뭐 백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원죄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불공정한 처우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면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95년부터 피터 틸하고 데이빗 섹스, 페이팔 마피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그죠? 사실은 그 빅테크하고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하고 또 입장이 다르죠.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입장과 이념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은 현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피터 틸이. 그래서 마가의 민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려고 하고, 그거의 대표 선수로 J.D. 벤스를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 정치 운동을 하려 그러면은 언론 기구를 잡아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지금 뭐 100몇십억 대가 보급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SNS, 동영상 플랫폼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교두보로서 럼블이라고 하는 빅테크의 대항마를 상장시킨 것이 아니냐. 요건 이제 본사는 캐나다입니다. 근데 이제 럼블 시총이 18억 달러고 구글 시총은 2.2조 달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럼블이 구글 기업 가치의 100분의 1을 인정받으면 220억 달러가 되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12배 수준. 그러니까 지금 6.5불인데 한 80불 갈 수 있다는 얘기고, 1000분의 1만 인정받아도 지금 한 8, 9불은 갈 거라는 계산이 나와요. 구글 기업 가치의 1000분의 1 안 되겠어요? 500분의 1, 300분의 1만 돼도 한 3배에서 5배는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마가, 그리고 JD 벤스를 밀었던 이 페이팔 마피아들, 실리콘밸리와의 접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상반된 거죠. 러스트벨트는 뭐 배운 게 없고, 뭐 기술 테크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인데, 물론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분들은 관심 없지만,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뭐 이런 데에 핵심 자금을 댔던 실리콘밸리 페이팔 마피아 마쿠 쩐주들이 결합을 시도한다라는, 그리고 그분들이 투자한 주식 중에 동영상 플랫폼인 럼블 아직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초고 위험 정치 테마주 제가 또 손을 안 댈 수 없죠. 제가 이 사진 띄워놓은 거는 이제 영화 제목이 매버릭이니까 띄워놓은 거지. 제가 뭐 이분의 감히 비할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미국 대선 진행 상황과 주요한 종목,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럼블에 관해서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제가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힘내시고 장마가 거의 끝나갑니다. 습하지만 힘내시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